AKG 라일라를 구입하고 에이블턴 라이브 10 라이트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쿠폰 번호가 있고요. 여러분께 쿠폰 번호를 공개를 할 텐데요.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쿠폰 번호 있죠? 이 코드 번호를 넣으면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버전. 일단 공식으로 판매하는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라이트 버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번호입니다. 이번에도 저번 노트북 게임 쿠폰처럼 시청자 선착순 한 분에게 이 쿠폰 번호를 드립니다. 에이블턴 라이브 10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실 분은 선착순 한 분 다운로드를 받은 후 이 코드 번호를 쓰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한 분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쿠폰 번호를 사용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이걸 쓰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이블턴 라이브 10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제발 사용하지 마세요. 뭔지 아시는 분들, 에이블턴 라이브를 배워보시고 싶다, 입문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AW Able Live 10 라이트 버전입니다. 라이트 버전 이렇게 쿠폰이 들어있고요.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모양 그대로. 오, 무게가 아니 상자에 들어있을 때는 안 무거운 것 같았는데 꺼내니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아니 꺼내면 더 무거워지는 효과가 있나?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마이크 삼각대 볼트 크기가 안 맞을 경우 그 크기를 맞게 주는 어댑터입니다. 처음에 리뷰를 보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 부분도 금속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싸구려 티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금속이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금속이겠죠. 충격에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플라스틱이면 AKG가 아니죠. 정말 싸구려가 되겠죠. 전체적인 마감은 이 헤드 부분을 제외한 다 모든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물론 이 다리는 금속이에요. 희한한 게 무게감이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마이크는 흔들리거나 무게감이 없어야지 잡음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무게를 주는 중심을 스탠드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립 패드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지적하는데 앞뒤 구분이 처음에 잘 안 돼요. 보통은 마크가 있는 부분이 앞면인데 이건 둘 다 있어가지고 여기 뮤트 있는 부분 있죠. 뮤트 있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론트 사이드 앞부분만 소리를 수음하는 수음이 이 수음이 아니고요. 소리를 모으는 그 수음입니다. 받을 수, 소리음, 소리를 받아들이는 걸 수음이라고 합니다. 앞부분에만 수음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프론트 앤 백 이걸 돌릴 때마다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 패턴은 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 게인을 조정하는 거, 마이크 모드를 조정하는 거. 자, 프론트로 하면은 앞부분만, 그리고 프론트 앤 백 앞과 뒤. 타이트 스테레오는 이 가까운 부분, 수음을 하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드 스테레오 이 전체 부분을 소리를 수음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여기는 안에 마이크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스테레오 타입, 모노 타입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다양한 패턴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딱 쓰면은 테이블에 놓고 쓰면은 두 명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 명이 대화를 할 때 가운데다 두고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것. 이 가격대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참 훌륭하죠. 보통 대부분의 USB 마이크로폰이 앞 아니면 뒤 이렇게만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가격에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액세서리를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쇼크 마운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단점은 그거예요. 쇼크 마운트가 없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싱어들이 노래를 할 때 여기 고무 공중에다가 무중력처럼 띄워두는 충격이 와도 마이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쇼크 마운트가 있죠. 근데 이런 딱딱한 재질의 마이크는 테이블에다 놓고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디 충격이 왔다, 테이블 누가 툭 쳤다,
뭐 글씨를 쓴다 이 위에서 테이블에 놓고 쓰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테이블을 이렇게 손 아무것도 안 대고 무조건 테이블에서 떨어지세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리가 그냥 그대로 이 스탠드를 타고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쇼크 마운트를 쓰는 거고요. 대표적인 USB 마이크 중에 그 로데 NT USB가 있죠. NT USB도 뭐 이런 스탠드를 쓰긴 하지만 쇼크 마운트를 따로 판매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콘덴서 마이크들이 범용 쇼크 마운트가 있죠. 대부분이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쇼크 마운트 뭐 아무거나 뭐 대충 맞는 거 사이즈만 맞으면은 뭐 그런 거 갖다 쓰면 되는데, 이건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끼워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쇼크 마운트를 직접 제작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보면은 이걸로 보컬 녹음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컬 마이크로서의 성능을 낼지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한데, 비교를 보면 보통 마이크들이 110dB 그 이 전후인데, 이 마이크는 가격대에 비해서 흡음할 수 있는 최대 데시벨 크기도 크다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DAW 프로그램인 소나를 열었고요. AKG 라일라를 테스트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PCM A10, 소니 PCM A10, 제가 녹음할 때 쓰고 있는 PCM A10을 컴퓨터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다음에 녹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PCM A10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녹음하는데 쓰면 어떨까 했는데 그 결과가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PCM A10으로 녹음하는 중이고요. 아마 지금 컴퓨터 팬 소리가 굉장히 크고 마이크와 제 입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들어가는 데는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세팅이 되어 있고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를 약간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자, 레코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파형이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죠? 아이고. 자, 파형이 굉장히 작게 움직여요. 이거를 아마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입에 가까이 다가가서 피크가 완전히 뜨는 것까지 보이죠? 그런데 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말이죠, 개인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녹음 레벨이 지금 25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게 레코딩이 안 되면은 여기에 입력이 안 돼요. 녹음 모드로 해야지만 녹음기를 활성화 시켰을 때만 소리가 입력이 됩니다. 리허설 모드에도 입력이 되긴 해요. 필요 없는 파일까지 생성되게 되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죠. 일단 여기 지금 녹음 레벨이 24, 27 보이시나요? 26, 25, 25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30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3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평소에 녹음할 때 쓰는 25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용량이 굉장히 작죠. 이 안에 앰프라는 개념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녹음기지 마이크용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앰프 개념이 제대로 존재하지가 않는 듯해요. 그래서 굉장히 녹음이 낮게 되고, 이거를 최대로 증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가 뜨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마이크에서는 틀림없이 피크가 떴는데 녹음 레벨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소리는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레벨로 녹음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라일라로 돌아가서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라일라로 연결한 상태고요. 피크가 굉장히 충분히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뒤에 게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지금 엄청나게 피크가 떠요. 거리가 팔 하나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게인을 좀 알맞게 줄여볼게요. 보통 마이너스 20dB 정도면은 적당한 거리의 녹음이 아닐까 싶은데, 자, 마이크 테스트 조금 줄여보고요. 이것도 콘덴서 마이크 개념이기 때문에 주위에 잡음이 지금 굉장히 심한데, 지금 오토바이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창문을 하나만 닫아놔가지고 차음이 안 된 상태인데, AKG에 들어가는 녹음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볼까요? 자, 녹음 레벨이 충분히 크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서 피크가 뜨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 소리가 녹음이 되고요. 만약에 크게 소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충분히 꽉꽉 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인이 충분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게인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꽉 차버려요. 아예 피크 떠버리죠. 이 정도 피크가 뜰 수 있는 정도로 수음이 돼야 되는데, A10에서는 그 정도로 수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약한 거죠. 처음에는 자, 이 정도의 소리가 들어가는데, 자, 이게 중간에 제가 게인을 높였을 때고,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을 때 이 정도, 그리고 게인을 높이면 이렇게 소리가 찢어져 버리죠. 피크가 떠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이크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아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A10은 마이크로서의 성능은 뭐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마이크로서 성능은 너무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이크로는 쓸 수가 없어요. 녹음기용이지. 이 녹음기를 컴퓨터에 바로 물려서 녹음기로 쓴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의 소리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들이 충분히 비교해 놓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개봉기와 케이크워크에 물렸을 때, DAW에 물렸을 때 가벼운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